자, 지금부터 381조 양도소득 기본공제 들어있습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 자,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양도 차익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뭐가 여기서 뭘 차감했죠?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차감했죠. 자, 그래서 나온 금액을 뭘 한다, 여러분? 양도소득 금액이라 합니다. 이제 여기서 뭘 차감하자, 여러분? 양도소득 기본공제죠. 기본공제. 그래서 우리는 앞서서 배웠던 게 특별공제. 요에 대응되는 뭐? 기본공제. 드디어 이제 뭐가 나온 거죠, 여러분? 양도소득 과세표 나온 거죠. 실제 과거에 여러분 요 계산 순서가 시험에 나온 적도 있고요. 계산 순서. 그러면 양도 가액에서 뭘 뺐죠, 여러분? 취득 가액을 뺐죠. 기타 필요금을 뺐죠. 그다음에 뭐 차감했죠?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차감했죠. 그다음에 뭐 했죠? 기본 공제. 즉 양도가에서 다 빼는 거네요. 빼갖고 뭐가 나오는가? 과세비 나왔죠. 이때 시험에서 여기서 물어보는 거죠. 다음 중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고려 대상인 거와 고려 대상이 아닌 거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는 고려 대상 고려 대상이고 양도소득 기본 공제는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고려 대상이 아니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왔냐면 자 이제 일단 과표가 나오면 이제 뭘 곱해죠, 여러분? 세율이죠. 그래서 뭐가 나오죠, 여러분? 산출세액이 나오죠. 이때 산출세에서 일정한 금액을 빼는 걸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산출세 일정한 금액을 빼는 걸 세액 공제, 일정한 비율로 빼는 걸 세액 감면 그랬죠. 그래서 여기는 세액에서 공제 빼라. 또 뭐하라? 감면해라. 다 뭐 하는 거죠? 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시험에 나올 때 뭐가 나왔냐면 다음 중 양도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할 때 고려 대상이 아닌 거 찾아봐라 물어봤어. 그 위에 거는 고려 대상이지만 뭐는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은 산출세를 계산할 때 고려 대상이 아닌 거죠. 이런 형태로도 시험에 나오는 거죠. 이 계산 구조. 그러면 양도소득 기본공제 지금 하고자 합니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와는 달리 얘는 단독 문제로 나오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러나 보기 지문 하나로 나오시는데 작년에 역시 과세표를 물어보는 과정에서 바로 기본 공제에 관련된 내용이 보기 지문으로 출제됩니다. 역시 여기서도 공제할 거는 우리가 두 가지, 고려할 거는 두 가지죠. 뭐 공제 대상과 공제 금액이죠. 역시 작년에도 제가 강의를 할 때 만약에 소득별 구분 공제에 대해 요 공제 금액이 중요하다 했더니 요 계산 방식이 그대로 시험에 나왔네요. 자, 공제 대상 갑시다. 책을 보시면 얘는 성격이 무슨 공제니까 기본 공제야.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해주는 거야. 그래서 얘는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라면 다 해주는 거죠. 뭐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라면 다 해준다. 근데 얘는 성격이 사람을 보고 공제 준다. 그래서 얘는 무슨 공제를 했죠, 여러분? 인적 공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람한테 공제 준다. 사람을 보고 공제 주는 거야. 그래서 인적 공제죠. 그래서 인적. 그러면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물건일 때만 공제니까 무슨 공제였죠, 여러분? 물적 공제였던 거죠. 물적 공제. 그러면 인적 공제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면 다 해주는 거기 때문에 얘는 양도 물건의 종류라든지 양도 물건의 종류나 또는 보유 기간 이런 걸 묻는다, 묻지 않는다? 묻지 않는 거죠. 아까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양도 물건이 뭐냐를 물어야 돼, 안 물어야 돼요? 물어야죠. 그래서 뭐일 때만? 부동산일 때만. 또 보유 기간 물어, 안 물어? 묻죠.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장기니까 3년 이상이냐. 얘는 그런 거 안 묻는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아무리 기본 공제를 하더라도 뭐는 미등기 양도는 장기 보유 양도소득 기본 공제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주는 거죠. 그러면 미등기 양도는 아까 뭐도 못 받고 특별 공제도 못 받고 기본 공제도 못 받죠.
그러니까 미등기 양도할 때는 그냥 공제 금액이 하나도 없죠. 미등기 양도 뭐가 하나도 없다고? 특별공제, 기본공제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그대로 양도 차익이 그대로 뭐가 돼요? 양도소득 과표가 되는 특징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럼 미등기 양도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을 때 미등기 양도인 경우는 양도 차익이 그대로 양도소득 과표가 된다. 그럼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죠. 미등기 양도인 경우는 양도 차익 그대로 뭐가 된다? 양도소득 과세에 필요한다. 왜 그래? 공제 금액이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미등기 양도했던 양도 차익이 그대로 뭐가 되고 양도소득 금액이 되고 요게 그대로 뭐가 되는가? 양도소득 과표가 되는 거죠. 그냥 공제 금액을 제로만 넣어주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양도소득 기본 공제 금액 계산합시다. 자, 양도소득 기본 공제를 할 때는 특징이 뭐라 했죠? 그러면 얘들은 소득별로 구분 공제줍니다. 그랬죠? 구분 공제한다. 그럼 이걸 출제는 살짝 어떻게 말을 바꾸냐? 소득별 구분 공제를 출제는 살짝 뭘로? 양도 자산별 구분 공제한다. 그러면 맞는 말이다, 틀린 말이다? 틀린 말이다. 이건 어디에 해당하는 거고? 특별 공제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양도 자산별 구분 공제가 아니라 소득별 구분 공제한다는 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럼 우리 소득별 구분은 몇 가지로 구분하냐? 세 가지로 구분한다죠. 마치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가 일부러 세팅을 이렇게 시킨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뭐와? 부동산가, 부동산 등가. 그 다음에 뭐 주식 등가. 그 다음에 뭐죠? 파생상품 세 가지로 구분했던 걸로. 그래서 이러한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 금액 합계액에서 양도소득 금액 합계액이죠. 항상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어디서 빼는 거예요? 양도소득 금액에서 빼는 거죠. 네, 그거 놓치면 안 되죠.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 금액 합계액에서 연간, 즉 1년 단위로 했을 때 얼마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 여러분? 250만 원을 공제받았다는 얘기. 250만 원까지가 한도죠. 250만 원까지가 한도죠. 근데 여기서 주할 건 부동산 등이니까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합해서 양도소득금의 합계서 얼마 받는 거예요, 여러분? 250. 근데 나는 별도로 주식을 양도했다? 그러면 다시 주식 등의 양도소득금의 합계서 얼마씩을? 250을 따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나는 올해 선물 옵션도 양도했다? 그러면 별도로 파생상품의 양도소득금의 합계서 얼마 받을 수 있다는 얘기야? 250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1년에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750만 원이 공제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되는 거죠. 또 하나 특징은 뭐냐면 얘는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국외자산에도 해준다라는 걸 놓치면 안 되죠. 그래서 불문하고 국외자산에 대해서도 해준다 안 해준다? 해준다. 이게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또 다른 점이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국외자산에 해주진 않습니다. 왜? 특별히 해주는 거니까 외국에 있는 것까지 해줄 필요는 없잖아. 근데 양도소득 얘는 무슨 공제니까? 기본공제니까 무슨 자산을 양도해도 국외 자산을 양도해도 공제받을 수 있다. 나는 외국에 있는 부동산까지요. 그러면 국외에 있는 부동산을 공제받았다? 그럼 따로 국내 자산과 뭐하여? 구분하여 따로 얼마 받을 수 있다는 얘기야? 250만 원 받을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나는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양도했다 외국에서 따로 얼마 받을 수 있다는 얘기야? 2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올해 개정이 되면서 파생상품은 국내외를 구분하지 않고 합산해서 공제합니다. 합산해서. 국내외 거를 합산해서 얼마 받는다는 얘기야? 250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파생상품은 국외 거 따로 못 받고 국내 거 합해서 얼마 받는다는 얘기야? 250이요. 그럼 결국 국외 부동산은 여기는 얼마 받는가 여러분? 500. 그러면 1년에 공제받은 최대 금액은 국내외 모두 합해서 얼마까지라는 얘기야? 1250만 원까지다 그 얘기입니다. 작년에 파생상품도 따로 해줬어.
그러다가 올해부터는 아니 파생상품은 국내 거, 국외 거 구분하고 안 하고 합산해서 250으로 공제하겠다 바뀐 거죠. 그래서 결론은 1년 동안에 공제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얼마다 그러면 1,250만 원까지다. 여기 기본입니다. 여기가 기본이야. 그리고 여기다가 작년에도 제가 심화과정한테 꼭 정리할 게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뭐냐면 다음 페이지에 보실까요, 여러분? 382조. 공제 방법이 나왔네. 3번에 양가로 1번이 장례심에 나왔어. 자, 양도소득금액의 조세특례소득세법이나 조세특례자법이나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자 밑줄 뭐가 있으면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경우는 382조 메인이 당해년도에 감면 대상 자산을 양도했다. 그래서 감면 소득 금액이 있을 때는 다시 그 감면 소득 금액 외의 양도 소득 금액 밑줄 한 줄을 쳐야 돼. 감면 소득 금액 외의 양도 소득 금액 여기까지 밑줄. 그리고 저거 이거는 비감면 대상을 말하는 거야. 당해년도에 무슨 대상과 감면 대상과 비감면 대상이 섞여 있다. 지금 그 얘기야. 그러면 어디서 비감면 대상에서 어떡하래? 먼저 공제하고 이때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 다시 밑줄 무슨 대상 중에서는 비감면 대상 중에서는 해당 과세금액 밑줄 어떤 것부터 먼저 양도한 자산부터 순서대로 공제하다. 요게 장례심에 나왔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까지 나올 줄은 몰랐어. 여기까지는. 요 정도에서 끊을 줄 알고 그 대신 제가 그러면서 요거를 설명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는 건지를. 자, 제가 작년 강의를 하면서 이제 샘플을 이제 계산 예를 듭니다. 어떻게 하냐면 자, 첫째 저는 먼저 국내 토지를 양도했다 합시다. 토지. 국내 소유자는 뭐를? 토지를 양도했습니다. 이때 양도소득 금액이 얼마 나와 있나 봤더니 양도소득 금액이 얼마인가 봤더니 1억이 나왔습니다. 1억 5천만 원만 합시다. 그래서 국내 토지를 제일 먼저 양도했어. 그래서 무슨 금액이 나왔다 그러면 양도소득 금액이 얼마 나왔다고? 5천만 원. 그럼 여러분이 양도소득 금액이니까 얘는 양도차에서 장기보유 특별 공제를 한 후의 금액이구나 라는 걸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양도소득 금액이 났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뭘 찾아가면라? 그러면 이제 눈치채다. 얘는 이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받는 걸 물어보는구나 라는 걸 감을 잡아야 되는 거야. 지금 출전이 뭐 얘기하고자 하는지를 감을 못 잡으면 이제 인생이 꼬이는 거죠. 자, 그러면 기본 공제죠. 그래서 뭐가 나오는 거나 이제 양도소득 과세 표지 나오는 거죠. 그러면 국내 토지를 양도했을 때 얼마 받는가요? 기본 공제 250만 원 받는 거죠, 뭐. 그럼 과표 얼마 나오죠, 여러분? 4,750만 원 나오는 거죠, 뭐. 과표 나왔으니까 이제 여기다 뭘 곱해서 세율을 곱해서 뭐가 나오는가, 여러분? 산출세액이 나오겠죠, 뭐. 지금 산출세액이 얼마냐는 중요한 게 아니야.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럼 올해 요거 하나 양도했으면 좋은데 또 양도했대. 자, 이번에 뭘 양도했나 봤더니 여러분 아파트 당첨권을 양도했다네요. 아파트 당첨권을 양도하면서 양도소득 금액이 얼마 나왔나 봤더니 1,000만 원이 나왔답니다. 1,000만 원. 자, 그러면 이제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얼마 되는가? 아파트 당첨권 양도할 때 양도소득 기본공제 얼마 받아? 250 받아요? 그렇죠. 못 받죠. 못 받죠. 이미 부동산에서 250을 다 먹어버렸기 때문에 이 아파트 당첨권 양도할 때는 기본공제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과표 그대로 얼마 나오는가? 1,000만 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세율 곱해서 뭐가 나오는가? 산출세액이 나오겠죠. 이해하셨죠? 네. 자, 이번에는
나는 또 뭘 양도했느냐? 골프 회원권 올해 또 양도했어. 올해 아주 그냥 다 팔아먹는 해야 그냥. 공인중개사 공부하느라고 다 팔아먹고 있어 지금. 참네. 자, 골프 회원권 얼마 나왔냐? 뭐 500만 원 나왔네. 그럼 기본제 얼마 받아요? 없다고. 이미 250을 다 받아버렸기 때문에. 그럼 그대로 역시 과표는 얼마 되는가? 500. 세율 곱해서 뭐 나오는 거야? 그러면 산출세액이 나오면 되겠죠. 이해하셨죠? 자, 그런데 나는 또 올해 뭘 양도했냐? 이번에 비상장 법인 주식을 양도했어. 비상장 주식을 양도 무조건 과세입니다. 자, 얼마 받았냐? 짭짤했네. 2천만 원. 기본제 받아요, 못 받아요? 받아? 받는다고. 얘는 성격이 다르잖아. 여기까지는 지금 제가 이거 구분한 거는 요거는 하나같이 어디에 해당하는 거고 부동산 등에 해당하는 거죠. 부동산 등. 그리고 성격상 얘는 이제 뭐야 여러분? 주식이죠. 그러면 부동산과는 별도로 주식 양도하면 따로 얼마 받으라는 얘기야? 250을 받아라 그 얘기야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그럼 얼마? 1750만 원이죠. 세율 곱해서 산출세액이 나오겠죠. 뭐. 자, 이번에는 국외 건물을 양도했어요. 뭘 양도했다고요? 국외 건물, 외국에 있는 거였대요. 자, 얼마 발생했냐 봤더니 3천만 원이 발생했다 합시다. 그럼 받아요, 못 받아요? 그죠? 국내와는 별개로 따로 받으라는 얘기야. 얼마? 250을 받으라는 얘기야. 그럼 과표는 얼마 되는가? 2,750만 원 나오는 거죠, 뭐. 요게 바로 그 소득별 구분 공제입니다. 다 안 했지만은. 파생상품 안 나왔죠? 자,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소득별 구분 공제는 결론 부동산 등에서 하나 묻고, 그 다음에 뭐 주식 등에서 하나 묻고, 파생상품에서 하나 묻고, 다시 국내와는 뭐로 별도 뭐 국외 부동산 따로 하나 묻고, 국외 주식 따로 하나 묻고, 파생상품 따로 안 묻고 합산. 이해하셨나요? 자, 여기까지 했죠. 그러면서 제가 하나를 더 했어요. 주의하십시오. 만약에 요때에 요 국내에 있는 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조특법상 양도소득세 100% 감면 대상입니다. 라고 했어. 감면 대상이면. 그러면 이제 요거는 나온가? 아까. 감면 소득 금액이 있는 경우, 이거라는 감면 소득 금액이 있을 때. 즉, 당해년도에 요 토지가 무슨 대상이다고요? 감면 대상. 얘는 비감면 대상. 이렇게 감면 대상과 비감면 대상이 섞여 있으면 얘는 어차피 산출세액이 나오면 여기서 세액을 차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공제를 받으나 안 받으나 세액이 줄어들어. 근데 다른 애들은 공제를 받지도 못하고 산출세 세액 공제도 못 받고 기본 공제도 못 받게 되니까 이럴 때는 그러면 양도소득 기본 공제를 여기서 받지 말고 어디서 받으라는 얘기야? 비감면 대상에서 받아라 그 얘기야. 근데 지금 비감면 대상이 몇 개네? 2개. 그럼 이 중에서는 어디서 받을 거냐? 먼저 양도한 거. 그럼 여기서 250을 받아라 그 얘기야 여러분. 그러면 과표는 얼마 되고 이건 다시 5천만 원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얼마 되는 거죠, 여러분? 750만 원 수정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만큼 세액이 어떻게 돼? 줄어들죠. 얘는 그만큼 늘어나죠. 늘어나지만 얘는 뭘 받으니까 세액 감면을 받아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 산출세액은 어떻게 돼? 납부세액은 줄어드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요게 바로 감면 대상과 비감면 대상이 있을 때는 감면 대상에서 공제받지 말고 어디서 먼저 공제받으라? 비감면 대상에서 공제받으라. 근데 비감면 대상이 몇 개면? 2개면 그 중에서 먼저 양도한 것부터. 이해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감면 대상도 있고 올해 양도를 했는데 감면 대상도 있고 감면 대상이 아닌 것도 있고. 그러면 이때 감면 대상, 비감면 대상 2개 이상이면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어디서 공제받으라?
비감면 대상에서 공제받으라. 근데 비감면 대상이 두 개 이상이면 어디서? 먼저 양도한 자산부터 공제받으라. 그럽니다. 그래서 얼마가 될 때까지? 250만 원 될 때까지 공제받아라. 그 얘기입니다. 이해하셨나요? 네. 요게 심어놨던 거죠. 바로. 양가로 1번. 됐어요. 요 정도 하시면 됐고. 네. 자, 이제 우리 세율 갑시다. 자, 과세표지 나왔으니까, 과세표 나왔으니까, 이제는 뭐다? 세율. 곱해서 이제 뭐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산출세액이 나오는 거죠. 올해 가장 핫 이슈. 예. 나온다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일단 나온다. 물론 안 나올 수도 있죠. 예, 안 나올 수도 있지만, 나오는 거에다 비중을 놓고 공부를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올해 개정이 되었고, 역시 우리는 과세 물건에 따라서 세 가지, 뭐, 부동산 등가, 그 다음 뭐, 주식 등가, 뭐, 파생상품. 근데 이거는 들어가지 마세요. 설사 보기 주변에 나오지도 않겠지만, 나왔다 하더라도 답은 어디서 찾아라? 부동산 등에서 찾으세요. 그래. 근데 부동산 등에서 명확한 답이 없어. 그럼 그때는 일로 와서 찍는 수밖에 없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네. 자, 그럼 부동산 등일 때는 올해 이제 두 가지로 구분하게, 딱 두 가지로 구분해서 정리하세요. 표준세율이 있고, 표준세율을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어디 있을 때?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에 대한, 조정 대상 지역이 주택에 대한 특례세율로 이렇게 딱 이원화 하십시오. 그러니까 요거는 어디에만 적용하는가?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가.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딱 이원화시키는 게 좋아.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이 아닌 표준세율과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에 대한 무슨 세율? 특례세율을 구분하시는 게 좋습니다. 문제는 서울은, 우리 서울은 어디란 얘기야? 여기다는 얘기죠. 서울은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서울에 있는 뭘 양도하면, 주택을 양도하면 특례세율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서울에 계신 분들은 항상 조정 대상 지역에 대한 특례 규정을 반드시 숙지하고 계셔야 되는 거죠. 반드시 숙지하고 계셔야 돼요. 실무 나가서도 자기가 소지하는 중개하는 지역에 있는 주택에 대한 세법의 이 특례세율 제도, 조정 대상 지역 특례를 모른다? 말도 안 되는 거야, 이거는. 그래서 이거를 제가 깔끔하게 정리해 드렸죠. 했다고? 언제 했다고 그러지? 예, 제가 비과세할 때 조정 대상자에 대한 특례를 제가 따로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정효과 339쪽 있죠? 339쪽 지정효과. 아유, 오니까 벌써 표시는 다 돼 있네. 희한하네. 그죠? 표시는 벌써 다 돼 있죠? 339쪽 지정효과 있잖아. 어제 했잖아, 어제. 어젠가? 지난번에 했나? 예. 하여튼 했어. 근데 처음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은 뭘까? 항상 새로워. 희한하죠? 그래서 그건 여러분 꼭 숙지하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예, 다시 세율 와서 세율 정리합시다, 우리. 그래서 일단 어디 보시냐면 교재는 여러분 383조 맨 위에 상단 부동산 등 양가로 1번 있죠. 응? 그 다음에 제가 양가로 2번 조정 대상적인 주택에는 특례세를 따로 구분해놨죠. 네, 따로 구분해놔서 정리하는 게 더 나아요.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 요거 봅시다. 표준세율. 그러면 역시 표준세율은 우리가 원칙과 예외로 구분하시는 게 좋아요. 원칙과 예외로. 그러면 시험에는 원칙이 중요해? 예외가 중요해? 예외. 출제는 예외를 좋아합니다. 하여튼. 여기서 물어봐. 세율 나오면. 그럼 원칙은 뭐냐? 역시 그냥 양도소득세도 종합소득세 세율을 그대로 끌고 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 세율로 가잖아. 종합소득세로 가잖아. 세율에 대한 차이는 두겠다 안 주겠다? 안 주겠다 그겁니다. 그래서 요 종합소득세를 우리 양도소득세의 기본세율로 합니다. 얘를 기본세율로 합니다.
그러니까 양도소득세 기본세는 무슨 세를 끌고 온다는 얘기야? 종합소득세를 적용하겠다 그들입니다. 다만 요때 요 종합소득세를 올해 개정된 거죠. 그래서 최저 몇 프로 출발해서 6%부터 출발해서 최고 몇 프로까지 42%까지 몇 단계? 7단계 초과 누진세. 요게 또 올해 2018년도 중요한 개정사항 중에 하나죠. 그래서 작년까지는 40% 6단계였는데 올해부터는 한 단계 더 만들어서 42% 7단계로 만든 거죠. 그래서 결론, 양도소득세를 종합소득세를 무슨 세를 적용한다? 누진세를. 근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양도소득세는 누진세율이 제일 적은 거야. 제일 적은 세율이야. 왜냐면 예외는 다 무슨 규정이냐? 중과세거든요. 세율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야? 무겁게 하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를 맞아도 어떤 세를 맞는 게 좋은가? 누진세를 맞는 게 좋은가? 누진세를. 가능하면 누진세를 맞으라.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뭐 그런 광고도 있잖아. 젊은이들이요.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즐기는 소리 하고 있다 이 새끼야. 콧방구 뿡뿡 끼는 거죠. 괴로운데. 자, 그래서 예외 첫째 나오죠. 양도세 제일 나쁜 놈이 누구랬죠, 여러분? 미등기 양도죠. 너 나와. 미등기 양도. 몇 프로 때리죠, 여러분? 70%. 제일 높은 세율이에요, 여러분. 70%. 둘째, 요거 놓치면 안 되죠. 드디어 비사업용 토지가 나오네요. 자, 양도소득세에서 비사업용 토지는요, 일반적 부동산과 똑같이 취급하는데 세율 적용할 때만. 비사업용 토지는 일반 토지와 똑같이 취급해. 그런데 뭐 할 때만? 세율을 적용할 때만. 얘는 누진세율인 기본세율에다가 몇 프로? 10% 할증과세죠. 그 10% 할증 과세는 얘는 6%부터가 아니라 16%부터 52% 각 단계별로 10% 상승시키라는 얘기 여러분. 세부되면 커지는가 작아지는가? 커지는 거죠. 커지는 거죠. 10%가 할증 과세 되는데. 과표가 1억이면 1,000만 원씩이 증가된다는 얘기 최소. 1,000만 원씩이라는데. 자, 세 번째. 요게 또 올해 개정된 거죠. 자, 여기 잘 봐야 돼. 만약에 표준세례에서 물어본다면 출전 여기도 장난칠 가능성이 높죠. 어디 있는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에 대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에 대한 뭐야? 입주권.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에 대한 뭐 여러분? 입주 거기 나왔죠? 주택 뭐 입주권 거기 나왔을 텐데. 예. 거기 밑으로 거기 예외 마지막으로 나와 있네. 그죠? 조정 대상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집이 이거 뭐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자, 요때는 어떻게 알았어요, 여러분? 역시 이때는 보유 기간을 묻고 묻지 않고 50%죠. 근데 제가 강조 싶은 건 이때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이 50% 중과 대상이지만 뭐는 조합원 입주권은 50% 중과 대상에 포함하라 제외하라. 제외하라 그 얘기죠. 그럼 우리 저기 둔촌동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 아시나요? 여기 둔촌동 재건축? 네, 다 지금 이주 나왔잖아. 저는 그거 언제 이주했는지도 몰랐어요. 그때 한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써져 있대, 진짜 플랜카드. 관계자 외 출입 금지. 이렇게 돼 있대. 그러면 그 조합원 입주권, 둔촌동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은 50% 중과 대상에 포함하라, 제외하라. 제외라는 얘기죠, 제외라는 얘기죠. 근데 서울에 있는 주택에 대한 아파트 당첨권은 50% 할증과세라는 얘기죠.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저는 요걸 강조 싶어요.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은 서울에 있으면은 중과세 대상이지만 뭐는 조합원 입주권은 중과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 얘기죠.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아니면 이제 마지막
이게 아니면 네 번째, 마지막에 뭐 따져라? 보유기간 따져라. 바로 작년에 이거 나온 거죠, 시험에. 그전에도. 이게 아니면 이제 보유기간을 따지는 거야, 보유기간. 그래서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일 때, 1년 이상, 2년 미만일 때, 그 다음에 2년 이상일 때. 그래서 양도 물건이 부동산이거나 부동산상에 관한 권리다.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건 이제 부부. 근데 1년 미만. 그러면 여러분 1년 미만 단기 투기성 거래죠? 몇 프로? 50%. 1년 이상 2년 미만은 10% 낮아진 40%. 2년 이상이 돼야 무슨 세로 가는가? 누진세로 가는 거죠. 아, 그러면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했을 때 제일 적은 세율 누진세를 맞으려면 몇 년 이상을 보여야 된다는 얘기야? 2년 이상을 보유하고 양도해야 된다. 그 얘기죠. 그런데 요게 부동산이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아니라 뭐면 주택이거나 또는 뭐 조합원 입주권이며 얘는 따로 취급하라죠. 그래서 항상 누차 강조. 조합원 입주권은 제가 뭐라고 그랬죠? 주택으로 보자. 그래서 같이 다녀 얘들은 항상. 그래서 우리 아까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부동산일 때 해줍니다 그랬는데 조합원 입주권 해준 이유는 얘를 뭐로 보는 거니까? 주택으로 보는 거니까. 그럼 얘는 여러분 일반적인 것보다 무겁겠다, 낮춰야 되겠다. 낮춰야 되겠지. 주거생활 안녕 못죠. 그래서 1년 미만 때 부동산은 50%인데 얘는 몇 프로? 40%죠. 40%. 그리고 얘는 1년 이상을 보유하면 무슨 세를 적용한다? 누진세를 적용받는 거죠. 아, 그러니까 결론. 주택을 양도할 때 제일 적은 세율 누진세를 맞으려면 몇 년 이상을 보여야 되는구나. 1년 이상을 보유하고 양도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야 되죠. 됐나요? 예.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더. 자, 기타 자산. 여기 지금 기타 자산에 빠져있죠?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그러면 기타 자산은 묻지 마. 무조건 누진세입니다. 이게 또 특징입니다. 무슨 자산은? 기타 자산은 무조건 누진세입니다. 무조건이야, 무조건. 그러니까 사업용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또는 골프 회원권 등 시설물 이용권은 묻지 마. 무조건 누진세죠. 그러니까 세율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출제인 입장에서는요. 문제 만들기가 아주 쉬워요. 고민 없이. 자, 이것만 해도 벅차 죽겠는데 올해 또 다시 정리할 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에 대한 특례 세율이죠. 요건 사실 뭐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조정 대상. 요거는 어디에만 적용하는가? 조정 대상적인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거죠. 여기는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에 대한 뭐야, 여러분? 입주권이고, 여기는 주택이고.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여기는 서울에 있는 주택에 대한 입주권에 대한 내용이고, 여기는 주택 그 자체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두 가지로 구분하면 되네요, 여러분. 자, 책에 나왔죠? 조정 대상계는 주택이 1세대 몇 주택 이상이 되면 1세대 2주택자다. 2주택자다. 그러면 이때는 너는 누진세율에다가 몇 프로를? 10%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증 과세하겠다는 얘기죠. 여기 주택에는 뭐로 포함한다, 여러분? 조합원 입주권이죠. 그러니까 서울에 주택 하나와 입주권 하나 갖고 있다. 그러면 몇 주택자가 되는가? 2주택. 제가 누처랬죠? 조합원 입주권을 뭐로 봐라? 주택으로 봐라. 그랬죠. 주택으로 봐라. 또는 서울에 입주권 2개 갖고 있다? 상관없어. 누진세율 몇 프로? 할증과세였죠.
하여튼 입주권은 뭐로 생각하시라고 그러면 주택으로 취급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세대 3주택 이상자죠. 다주택자죠. 물론 2주택도 다주택에 해당이 되겠지만 여기는 3주택 이상자. 물론 이때 3주택 따질 때 여기 주택을 따질 때는 주택 수를 따질 때는 뭐로 포함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합원 입주권을 포함하는 거죠, 뭐. 그러면 서울에 주택 하나와 조합원 입주권 둘. 그럼 몇 주택이 되는가? 3주택자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너희는 누진세대 몇 프로 여러분? 20% 할증 과세하는 거죠. 사실 이거는 이해가 아니라 이거는 어떻게 되는가? 외워야 되는가 결국은. 이걸 외우면 맞추는 거고 외우지 못하면은 뭐 못 맞춰. 이거 뭐 이해를 하고 자식할 게 뭐가 있어. 외워야 되는 거지. 그때 뭐 학원에서 실제 있던 일입니다. 아, 왜 이렇게 세법 외울 게 많아요? 그럼 다른 과목은 외울 게 없냐? 더 많지. 그게 시험이지 뭐. 그리고 요 정도는 여러분이 실무 나가시면 여러분이 고객한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는 내용이죠. 여러분 결국 양도세는 어디가 가장 궁금한가? 세율. 양도장 이게 제일 중요해.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내가 이 부동산 양도했을 때 이 주택 양도 나 양도세 도대체 몇 프로 맞는 거냐? 그래서 어느 정도 세금 나오냐? 그게 고객들한테 가장 큰 관심사항이야. 그때 여러분 직접 계산 못해도 이런 기본적인 내용은 여러분이 얘기를 해 주셔야죠.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어떻게 제 생각으로는 뭐 이건 이해고 나발이가 없는 거야. 그냥 외워야 되는 거야. 여러분 머릿속에 그대로 집어넣는 거야. 이건 팔뚝에다 적기도 힘들어. 그래서 요거는 할 수 없이 와이셔츠 등판에다 적어야 돼. 난방 등판에다가. 그래서 미리 이제 시험 보기 전에 반드시 외워야 되는데 못 외운다. 그러면 여기 큰 거 있잖아요. 그러면 뒷판에다가 적는 거야. 적어놓고 이제 살짝 여기다 이제 해놓고 앞에 있는 아저씨한테 입혀버려. 앞에 있는 아저씨도 입혀야 돼. 그럼 걸리면 누가 걸리는가? 아저씨 걸리는 거고. 보는 건 우리가 보는 거고. 아저씨 이거 추우신데 이거 입고 계세요. 하고 딱. 어떻게 되면 붙어?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조건 붙어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뭐 도덕적, 윤리적으로 뭐 욕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는 합격해야 되는 거야 무조건. 자, 나머지 뭐 요거 말고 또 좀 세세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건 뭐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다음에 할 때 정리하기라고요. 자, 넘어가죠. 385쪽 보면 뭐 주식과 파생 상품 나와 있죠? 네, 이것까지 들어가긴 힘들어. 들어가지 마, 여러분. 다만 이제 누진세율표를 뭐 볼 줄만 알면 되는 거고 됐고.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386쪽으로 오시면 이제 우리 또 요거는 투기 지정 지역에 관련된 내용인데 뭐 투기 지정 지역까지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요 비사업용 토지가 소득세법상 투기 지정 지역에 있는 비사업용 토지일 때는 여기다 또 10%를 또 할증 과세해야 돼요. 만약에 이게 어디 있다면 투기 지정 지역, 이거는 우리 소득세법 규정이야. 그래서 투기 지정 지역에 소지하는 비사업용 토지일 때는 여기다 또 몇 프로 할증 과세한다고? 10% 할증 과세. 그러니까 몇 프로 할증 과세하는가? 20% 할증 과세하는 거야. 20%. 너 뭐니까? 비사업용 토지. 그게 바로 여러분 교재 386조 2번 특례세율이 나와 있는데 거기까지는 안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나머지는 내버려 두세요. 그 다음에 387조 보유기간 계산 나와 있죠? 찾으셨나요? 네, 요거 한번 잠깐 볼게요. 우리 양도소득세율 적용할 때 보유기간 따져야 돼, 안 따져야 돼? 따져야 되죠, 보유기간 요거. 그러면 자 보시죠.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면서 보유하는 밑줄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언제까지? 양도일까지. 이게 원칙이죠. 대원칙이야, 양도세 보유하는.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그거 바로 양가로 1번, 2번, 3번인데 우리는 양가로 1번과 2번만 보세요. 3번은 절대 시험에 안 나올 거야. 나오면 틀려야 돼. 어쩔 수 없어. 이건 법인의 합병 분할이니까 뭐. 그래서 법인세법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는 규정이야.
그래서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는 각각 그 정한 날에 해당 자산의 취득일을 본다 그랬죠. 그럼 양가로 1번 무슨 자산?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했을 때 보주 기간 따질 때는 자 우리 상속받은 자산의 원칙적인 취득일은 언제죠? 상속 개실이지만 세율을 적용할 때는 상속 개실도 하지 말고 밑줄 비상속인의 취득일부터 따져라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뭐 나왔죠? 또 역시 증여 2월 과세할 때는 역시 증여받은 자산 양도하면 언제 취득한 걸로 보는데 증여받은 날이지만 증여 2월 과세 규정을 정할 때는 증여받은 날이 아니라 뭐야? 증여자의 당초 취득일. 그거야 여러분 결론. 그래서 1번과 2번만 보시면 돼요. 387조 양가로 1번과 2번. 자 됐어. 자, 그 다음에 여러분 388조 미등기 양도 있죠. 자, 미등기 양도 계속 얘기했던 거죠. 뭐? 미등기 양도. 그 자산에다 뭐를 취득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거죠. 거기 결론 나왔네요. 밑줄만 치시면 되겠죠.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거. 이게 바로 뭐야 여러분? 미등기 양도죠 뭐. 취득 등기를 안 하는 거야 못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근데 미등기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가 나와 있죠. 자, 이때 여기 동그라미 5번은 지우라고 그랬죠? 네. 근데 이걸 다 외울 수는 없어. 근데 거기 이런 말이 있네. 1번 볼까요? 장기 할부 조건에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 조건에서 양도 당시 그 자산에 자 써져 있네. 뭐라 됐어 여러분? 등기가 불가능. 우리는 공부가 안 하는 거야? 공부가 불가능한 거야? 공부를 안 하는 거야, 못 하는 거야? 알아서 해.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 외우지 말고 거기 써져 있잖아. 뭐라고? 등기가. 그러면 미등양도를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 얘기죠, 뭐. 2번. 법률 규정이나 법원에 따라서,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등기를 안 했대, 못 한대? 못 한대. 4번. 비과세 요건 충족한 1세대 1주택에 해당 주택에서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지 않아 등기가 뭐래서 여러분? 불가능.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한 다 그거 무슨 말 나와? 등기가 불가능. 그럼 미등기 양도다 아니다? 아니다. 그 얘기죠 뭐. 근데 6번과 7번도 성격이 그거예요. 등기를 못하는 겁니다. 6번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여기에 조건이에요. 종료가 됐으면 환지처분에서 다 등기가 됐을 텐데 여기 아직 안 됐다는 얘기야. 그 상태에서 양도를 했다는 얘기죠. 또 건설업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공사 용역 대가를 취득한 뭐를 보류지를 자 밑줄 토지 구애 환지 처분 공고 전 양도하다 보니까 등기를 했다 못했다? 못했다. 그럼 미등기 양도를 안 보겠다는 얘기죠. 자 3번 봅시다. 3번은 농지라는 게 특징입니다. 농지. 3번은 뭐다고? 농지이기 때문에 얘는 혜택을 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 여러분 농지를 교환하거나 분합하면 비과세 받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 교환하거나 분합하는 쌍방토지 가격의 차이가 큰 가격이 얼마? 4분의 1 이하이면서 국가 등이 시행하거나 소유하는 농지 또는 법에 의해서 농어촌 정비법에서 교환 또는 분합하는 경우에 경작상 필요에 의해서 뭐 할 때? 교환할 때. 그래서 이런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는데 단 얘가 뭐를 안 한 거야? 농지에 대한 취득 등기를 안 한 거야. 안 한 거. 농지에 대한 취득 등기를 못한 게 아니라 뭐 한 거다고? 안 한 거. 그럼 안 한 거면 뭐에 해당이 돼? 미등양도. 그럼 비과세 감면 이런 혜택을 받아 못 받아? 못 받게 돼. 그래서 설사 이렇게 비과세 요건이나 감면 요건을 충족한 농지일 때는 설사 뭐를 하지 않았어도 취득 등기를 하지 않았어도 미등양도로 보지 않겠다 그 얘기입니다. 이거는 정책 목적상 그냥 그대로 뭐 해주겠다는 얘기야. 비과세 감면 혜택 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자 양가로 3번 과세 입장. 이게 중요한가? 결론이 이거야. 결론은. 별표 하나. 과세 입장. 그래 나 미등양도다 어쩔래? 그러면 이제 1번 너 비과세 안 해줄 거야. 1번하고 5번 묶으세요. 너 감면 대상이야? 감면 안 해줄 거야. 그래서 1번, 5번 묶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미등양도면 비과세나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그 다음에 3번.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양도소득 규모제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그래서 양도차익이 그대로 뭐가 된다 그랬죠? 여러분 아까 우리 과세 표준이 됩니다 그랬죠. 그리고 너는 세율 몇 프로 맞아라? 70% 맞아라. 70%. 제일 높은 세율이야. 그런데 미등기 양도라 하더라도 적용이 가능한 게 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것처럼 뭘로? 기준시가의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 계산 공제 받는다 못 받는다? 받는다. 그래서 일반적 필요경비 계산 공제를 몇 프로 했죠? 그러면 3%였지만 미등기 양도할 때는 10분의 1 줄어든 몇 프로? 0.3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그 기준시가 앞에다가 요 1번 붙여주세요. 1번. 그리고 2번. 아직, 1번은 이미 시험에 나왔어. 1번은 이미. 그래서 요거와 대응되는 게 2번 하나 더 만들어 놓으세요. 2번에는 기준시가가 아니라 실지거래가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실지거래가 양도차익 계산 시 1번은 뭐였어요? 그러면 기준시가의 양도차익 계산 시였어. 근데 이거는 이미 나왔기 때문에 또 나올 가능성은 없어. 그리고 이거는 지금 기준시가를 하니까 안 하니까? 안 하니까. 지금 뭐야? 실가죠. 그러면 실지 거래가 양도치 계산할 때 미등기 양도라도 실지 양도가액에서 실제 필요 경비를 뺄 수 있어 없어? 미등기 양도라 하더라도 실지 양도에서 실제 필요 경비를 뺄 수 있다 없다? 있다. 당연하죠. 양도차를 구하려면. 그럼 출제는 어떻게 장난치냐? 실지 거래가 양도차의 계산 시 미등기 양도에서는 실지 양도가에서 실제 필요금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그럼 맞는 말이다, 틀린 말이다? 틀린 말이다. 그래서 요 1번과 대응식에서 요거 하나 적어놓으세요. 실지 거래가로 양도차를 계산할 때 실제 필요경비를 실지 양도가에서 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걸 출제 살짝 얼른 몰고 갈 수 있다? 없다라고 몰고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 미등기 양도 하고요. 예, 마무리하죠. 근데 뭐 390쪽부터는 들어가지 마세요. 들어가면 죽음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어디에 오냐면 여러분 404쪽에 양도소득 금액 계산 특례 있죠. 자, 여기부터가 이제 우리 양도소득세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야. 예, 그래서 요거는 다음 할 때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에 할 때. 그래서 여러분 414쪽 신고 납부시고요. 요거는 10분 쉬었다 들어갈게요.